자, 수업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지난주 과제를 잘한 학생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거 소개할 게 너무 많아서 일단 그래도 잘된 몇 개 소개하고 또 수업이 혹시 일찍 끝나게 되면 나머지 소개하는 걸로 하기로 하고 여러분들 잘 읽어봤어요? 읽어봤더니 이만큼 많은 내용이 다 잘한 내용들이에요. 근데 역대는 보면 겹치는 것들도 많은데 겹치지도 않아요. 깜짝 놀랐는데 제가 뭐 이것만 다 해서 시간을 다 낭비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일단 백주영 학생 있나요? 간단히 적어도 되지만 굉장히 잘 적었고 한데 한번 그 사례,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거 없어도 좀 이해하겠죠? 자세히 말은 하지 않더라도. 이거 혹시 필요한가요? 네. 필요하면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앞으로는 하기도 여러분 참고로 좀 내용을 기억해서 남한테 말할 때 어떤 내용이다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나요? 예. 조금만 크게 얘기할까요? 딴 학생 들을 수 있게요. 일반 시중 상업은행하고 거의 다를 바가 없는데 서비스 접근하는 방법이 다른 은행들하고 좀 달랐어요. 예. 일반 은행들은 창구가 있으면은 그 창구 너머로 텔러나 직원들이 있고 고객이 와서 본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는 그런 게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상업은행 시스템인데 국부와 은행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지만 이게 차별화를 다른 은행하고 볼 수가 없어서 차별화할 수 있는 은행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제 은행의 개념으로 보지 않고 하나의 상점의 개념으로 소비자, 금융 소비자한테 다가가는. 그 중요한 얘기했다, 그죠? 은행을 보지 않고 하나의 상점처럼, 그죠? 한번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그 분위기를 가보면 일반 은행하고 다르게 거의 호텔 로비를 연상시키는 그런 디자인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서비스도 제가 직접 이용해 보진 않아도 모르겠는데 글로만 봤을 때는 사람 고객이 앉아 있으면은 은행원이 직접 와서 옆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도와주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완전히 서비스 프로세스를 차별화하면서 바꿔 나가서 되게 크게 성공한 케이스고요. 그 다음에 요새도 그렇고 은행들이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네. 지점 통폐합하고 그런 분위기인데 미국도 그 당시에 지점 통폐합이 되게 하나의 금융업 트렌드였는데 이런 거를 역발상해가지고 오히려 지점 수를 더 늘려가지고 사람들한테 더 다가가는 그런 서비스. 맞아요. 잘 설명했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오늘 토론도 하겠지만은 기업들이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것도 중요해요. 물론, 그죠? 그렇지만 그런 모든 아이디어들은 뭘로 정당성을 평가받아야 돼요? 결국에는 성과가 좋아야 되는 거죠. 그죠? 오늘 또 한 학생들 보던 친구는 내가 정말 마음에 드는 서비스지만은 그냥 사라져서 안타깝다. 그죠? 본인이 아무리 마음에 든다 하더라도 기업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없어지는 경우가 많겠죠. 그죠?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처럼 은행이지만은 뭔가 어떤 상점 개념으로 잘했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재밌는 사례가 우리 김소희 학생 있나요? 여기도 혹시 이게 필요한가요? 이게 필요한가요? 아니면은 없어도 뭐 저도 학생 좀 말 잘한 거 할 수 있나요? 네, 한번 이야기해 보죠. 제가 활용했던 사례는 인버함인데요. 요새 핫한 인버는 그러니까 고급 콘택식 서비스로서 메시지를 처음 시작했던 걸 기억하고 있는데 이게 앱을 다운받은 후에 자신의 위치를가 그 핸드폰 상에 자동적으로 위치돼서 버튼 하나만 누르면 자기 가장 근처에 있는 택시 기사가 자기가 있는 곳을 직접 와서 창문도 열어주고 소희씨 잘 왔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해주고 괜찮은 서비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뭐 이제 프로모션도 해서 하기도 해주고 결론은 고급 콜택시 서비스입니다. 비용은 좀 비싸지만 우리 학생이 사용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던가 읽어보면서 기사가? 네. 그 중요하죠, 그죠? 네. 그렇죠. 새벽이나 그런 데 홍대나 강남역에서 술
후에 힘들잖아요. 네. 저거 그냥 누르기만 하면 언제든지 오고 아주 좋은 품질 서비스. 그렇죠. 뭔가 차별화되는 서비스 받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문도 열어주고 벌써 그 발표할 때 학생들 호기심이 제가 한번 이용해 봐야 되겠다 생각이 일단 벌써 반응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우리 김문영 학생이 스타벅스에 대해서 잘 조사를 했는데 사실 스타벅스 한 친구들 많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업투데이트된 정보를 우리한테 제공을 하는데 김문영 학생 어디 있나요? 여기 있어요. 혹시 이거 필요한가요? 네? 조사 너무 잘한 것 같은데 이거 필요해요? 아니면 그냥 할 수 있나요? 그냥 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예. 스타벅스 가장 최근에 저 점포가 몇 호점이죠? 글쎄, 저는 700호점을 조사했는데 네. 한 달 사이에 더 생겼을 거예요. 일단 실버가 우리 학생이 낸 것 중에 제일 최근이에요. 한번 이야기해 보죠. 네. 뭐 어떤 게 좀 독특한지. 예. 네. 지난 7월 29일인가쯤에 저희가 지난 시간에 스타벅스 1호점이 98년도 이대에 생겼다고 배웠었는데요. 지지난달에 그 고속터미널에 스타벅스 700호점이 새로 개점을 했습니다. 파미의 파크점이라고. 이 700호점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엄청 크게 약간 고속터미널을 랜드마크식으로 새로 지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10일 동안 고객이 10,000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스타벅스들 중에서도 제가 스타벅스를 열심히 안 다녀서는 잘 모르겠지만 그 파는 매장마다 다 똑같은 메뉴를 파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메뉴가 다르대요.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 스파클링이라는 제품은 700개 점포 중에서 파는 곳이 100군데밖에 없다 그러고 어떤 블렌드 커피는 100군데 중에 10군데, 700군데 점포 중에 10군데밖에 제공을 안 한다 그러는데 이번에 생긴 700호점 같은 경우는 진짜 그 스타벅스가 이제 정말 700호점을 기념해서 정말 여기는 한국 스타벅스의 끝판왕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스타벅스에서 파는 모든 메뉴를 유일하게 즐길 수 있는 지점이고요. 그리고 보통 여성분들 MD 많이 사시잖아요. 커피점에서. 이야기하세요. 네. 그렇다고. 예. 진행하세요. 이제 스타벅스 MD 중에서도 이제 또 그 파미의 파크점에 가시면 700호점 한정 MD가 또 가면 거기서만 구매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제가 그저께 거기서 산 가방을 메고 왔는데 막 그 스타벅스 얘기하니까 막 자랑하고 싶어갖고 막 말하려다가 말았는데 거기서만 파는 MD들이 있어갖고 이제 또 이제 거기서만 약간 다른 스타벅스랑 차별화가 되는 점이 있고 보통 스타벅스를 생각하시면 약간 일반적인 건물에 입주해 있거나 아니면은 예를 들어 명동 같은 데는 이렇게 그냥 평범한 건물 전체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파미의 파크점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커피숍이 아니라 그 약간 친환경적인 약간 도심 속의 숲속 이미지로 되게 기형적으로 생겼어요. 건물 자체가. 지나가면서도 왜 스타벅스가 이렇게 생겼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을 정도로 이렇게 다른 스타벅스랑 외부적인 디자인도 매우 달라서 다른 699개 스타벅스와는 또 기업 내부에서도 매우 차별화된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잘 발표했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있다는데 혹시 가본 학생 있나요? 7월 29일은 그래도 꽤 됐는 것 같은데 여기는 아무도 없네, 그죠? 저요. 여기 한번 유일하게. 그래서 하여튼 잘 발표. 제가 보니까 우리 클래스에서 이래 보면은 제가 놀랐는 것이 조사한 것을 보니까 대부분 다는 거의 다 잘했지만은 그때 비슷한 내용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닉네임으로 불러주는 그거 다 독특하죠, 사실은요. 근데 닉네임을 불러주는 그런 것도 독특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관심을 가지고 또 잘 가봤기 때문에 더더욱 조사를 잘해서 고마워요, 그죠? 고맙고 그다음 또 제가 보니까 오늘 소개는 못하지만 우리 김예지 학생이 이 수업에 대해서 제일 잘 정리를 하는 것 같아요. 거의 이걸 다 모으면 그냥 책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정리의 기술이 대단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재밌는 예가 우리 박준혜 학생 있나요? 한번 혹시 자료 필요한가요? 네, 한번 이야기해 보죠. 나중에 얘기하면 조금 스타일이 다른 건데 제가 봤을 때 조선은행이 다 금융위기랑 뭐 어떤 은행 이런 이슈 같은 게 많이 생기고 나서
수 있는 로드를 줄 수 있는 인센티브가 되게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네. 금리도 비슷하고 주는 혜택도 사실 은행들끼리 보면 다 비슷한데 그래서 되게 요즘에는 다 이미지 마케팅 이렇게 돼서 이미지가 좋은 은행이면 그냥 고객들의 선택을 받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50대 이상에 있는 분들이 연금통장을 하나 쓰는데 이 보통 연금통장이라는 게 그냥 그 뭐 연금을 관리해주는 기능만 있고 나머지 기능이 없는 그냥 말 그대로 연금통장이었는데 거기다가 현금 서비스를 한다든지 아니면 고객들이 다른 통장이나 현금 체크카드에 쓸 수 있는 어떤 기능 같은 거를 추가적으로 부과해서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은행 상품 중에 지분 차별화가 됐다는 효과를 받는 상품이 나와서 그거에 대해서 좀 네. 가입자 수가 얼마나 빨리 증가했나요? 8월에 30만이었는데 그 지금 제가 쓴 거에는 지금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딱 서비스 나왔을 때 여러분 딱 몇 개월을 보면은 굉장히 우리가 벌써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5개월 만에 30만 자 넘게 개설됐다고. 네.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 학생 생활에 앞으로 가능성이 더 있을 것 같죠? 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뭐 서비스가 비슷한 하고 더 이상 안 나올 것 같아도 계속해서 무한히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요새 삼성전자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잘할 것 같습니까? 삼성전자 주가에 대해서 누가 확실히 알고 있는 친구 있나요? 나는 다른 주가는 물론 삼성전자 주가는 유심히 보고 있다. 이거는 별로 관심이 없네, 그죠? 주가 지금 현재 어떨 것 같아요, 삼성 주가가? 우리 한성훈 학생 네. 느낌이 어때요? 삼성전자 주가가 뭐 약간 최근에 이제 갤럭시 시리즈가 예. 아이폰보다 이제 좀 우월하다가 최근에 또 다시 또 하향세로 접어드는 느낌이 있어요. 제가 이 이야기는 벌써 어떤 학생은 이미 찾아봐요, 그죠? 주가 어떠한가? 예. 최근에 이제 또 애플사 이제 아이폰 6가 이제 구부러지고 부러지는 영상들이 최근에 인터넷에서 막 떠도는 걸 많이 봤는데 그런 걸로 인해서 좀 어떻게 보면 신흥 주력 상품이 그렇게 타격을 받은 걸로 봐서는 경쟁업체인 삼성전자 쪽이 약간은 주가가 오르지 않았을까 일시적으로.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많이 내려가고 있는데 그런 걸 겸해서 우리 한번 박세환 학생 저기 있네요. 네. 한번 얘기해 볼 수 있나요? 이거 필요한가요? 네, 한번 이야기해 보죠. 아니 그 경제 잘했는 것이 보니까 특히 그 네 가지 관점씩 나누어서 잘 살펴본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그 과제를 가져온 게 아니라 딱 서울다이스 병원처럼 나름대로 이렇게 딱 구분해서도 살펴봤어요. 여러분들이 다 비슷한 것 같아도 비슷하지 않아요? 일단 한번 이야기해 보죠, 박상환 학생. 네. 중국의 소액기계로 잘 했었는데요. 이게 여기 지금 저희가 수업 때 배웠던 단계별로 이제 어떤 서비스 목표를 세우고 어떻게 이걸 실행해 나가는가를 살펴봤는데요. 샤오미는 이제 기본적으로 가장 저가의 핸드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프리미엄 팩을 가진 그런 핸드폰을 팔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러한 것이 어떻게 가능을 했는지를 살펴보니까 일단 이들의 목표는 일단 고객들에게 가장 저렴한 핸드폰을 가장 좋은 그 하드웨어를 가진 핸드폰 공급을 하는 것이고요. 주요 타겟은 아마 개발도상국에서 좀 잘 사는 나라의 좀 중산층에서 저소득층을 겨냥한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들이 원가 절감 주도 전략을 사용을 하였냐면 일단 샤오미는 애플처럼 자신들의 공장을 보유하지 않고 이제 하청업체들에게 생산을 맡깁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공장을 들고 있는 이제 캐피탈 코스트, 자본 비용을 많이 줄이고 거기에서 나온 비용을 가지고 디자인에 주력을 해서 처음에는 이제 아이폰이랑 이제 짝퉁이라는 그런 오명을 쓰긴 했지만 자기들의 나름대로 이제 디자인 팀을 구성을 해서 이제 디자인에 주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두 번째로 좀 특이한 점은 이제 아마존처럼 이제 아마존의 킨들이라는 그런 기기를 판매하고 컨텐츠로서 이제 돈을 버는 것처럼 이 샤오미도 이제 자신들의 기기를 팔아서 자신들이 서비스하는 컨텐츠를 사용하게끔 하는 그런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기기 값을 조금 더 저렴하게 판매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델 컴퓨터의 서비스를 많이 사용을 했는데요. 델 컴퓨터는 이제 직거래 유통망을 거치지 않은 온라인 판매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업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문 후 배송 시스템을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고가 줄어들고 생산할 수 있는 만큼만, 그러니까 주문 들어오는 만큼만 생산을 하기 때문에 더 비용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를 가질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들이 좀 이제
그런 베끼기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업체가 좀 더 차별성을 준 게 샤오미는 자체의 이제 OS 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요. 이건 이제 안드로이드나 이제 iOS와 좀 다르게 자신들이 독자적으로 개발을 한 거고요. 이제 이거는 좀 특이한 점이 일주일 동안 사용자들, 이제 실제 샤오미의 이용자들의 의견을 받아서 이제 그 의견에서 좀 문제가 된다 싶다거나 아니면 좀 사용 의견이 많이 나온 아이디어를 바로바로 채택을 해서 다음 주에 이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할 때 즉각적으로 반영을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는 뭔가 자신이 이 샤오미의 이제 하나의 프로세스, 하나의 좀 구성원처럼 자신을 이제 생각할 수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충성도도 높아지고 이 앱 안에서의 사용자들끼리 이제 활발한 의견 공유로 더 이제 로열티를 가지고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주 잘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보기에는 삼성전자 주가가 꼭 이것 때문은 아니겠지만 어쨌거나 160만 원 정도 가다가 지금 110만 원으로 좀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지금 샤오미의 판매 대수도 엄청나듯이 우리가 볼 때는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그게 대해서 얼마나 고객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든지 또 실제 중요한 것이 컨텐츠, 그죠? 또 자체 OS라든지 그런 것들이 결국 결부되어 좋은 결과를 내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한 명만 더 해보고 이제 우리 사례를 한번 해볼 텐데 오늘 월요일 수업에 대해서 우리 정세미 학생 어디 있나요? 네. 이거 없어도 할 수 있죠? 코카콜라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예. 네. 필요한 사항만 이게 괜찮아요. 다 중요한 사항이 뭔지. 상세 이미지를 활용을 해서 콩나물 마시면서 느끼는 행복이라는 무형적 요소를 조금과 상세 이미지를 통해서 모정화했고요. 두 번째로는 국가별로 그 각 나라의 언어가 쓰여진 제품을 출시하고 한국에서는 여러분도 보셨듯이 막 친구야 사랑해 잘 될 거야 이런 응원 문구가 쓰여 있는 제품 차별화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극대화시키는 효과를 네. 각 나라별로 그 나라에 맞게, 그죠? 사실은 그런 전략 많이 구사하잖아요, 그죠? 맥도날드 같은 경우는 동남아에 맞는 그런 햄버거를 출연한다든지, 그죠?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은 저희가 예전에 그 승리의 경영 전략이라는 책을 우리가 번역한 적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P&G의 그 사장 그 예가 나오는데 보면은 처음에 그 목표를 우리가 잘 잡아야 되는 것이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쉽게 말하면은 전화기를 잘 만들어야 되지 아니면 스마트폰을 잘 만들어야 되지 이런 기업들은 오래 가지 못한다 그래요. 그죠? 목표를 우리 아까 잘 말한 것처럼 정말로 내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원활한 소통에 있어 최고가 되겠다는 그런 목표가 있는 기업들은 오래 간다는 거 쉽게 말하면. 그죠? 그렇지 않고 그건 어떤 수단에 어떤 결부시켜서 하는 그런 기업들은 오래 가지 못한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이 목표도 우리가 단순하게 정할 것이 아니라 정말 내 기업이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것들. 여러분 보십시오. 자동차라는 것이 지금은 휘발유를 써서 가지만 나중에는 모르잖아요. 그죠? 자동차가 앞으로 수소를 써서 가는 게 좋은 것인지 또는 전기인지 아무도 알지 못하잖아요. 그죠? 단지 어떤 기업들은 A에서 B 지점까지 가장 편리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최고의 수단을 제공하겠다 할 경우는 그 방식이 뭐가 돼도 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그렇지 않고 당신 회사는 뭘 하는 회사입니까? 물었을 때, 우리 회사는 전화기 만드는 회사입니다. 하고 대답했을 때는 생각보다 오래 가지 않더라 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바라볼 수 있어요. 계속 새로운 서비스, 새로운 제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우리가 지난번에 했지만 조금 짧아서 잠깐 더 한번 이렇게 소개하겠어요. 시스템 디자인하는 방식에 어떤 경우는 굳이 고객을 참여시킬 필요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그런 경우는 그냥 생산 라인이나 똑같아요. 그죠? 말은 서비스인데 엄밀히 말하면 서비스 공장 같은 경우죠. 그죠? 그건 흘러가면 되는 것이니까. 그죠? 그래서 생산 라인 방식으로 운영되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여기서는 중요한 것이 효율이 중요하죠. 가능한 많은 사람을 서비스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동시에 품질은 균일하게. 그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고객이 참여한다. 고객이 참여한다 그러면 고객의 도움을 받는 대신에 그분들은 혜택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고객이 내가 참여해서 프로세스 일부를 담당함으로써 나도 좀 가격이 좀 저렴하다든지 그래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죠? 네, 그런 방식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접촉 방식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접촉이 굉장히 많다. 고객하고 접촉이 많으면 아무래도 고객 가까이에 서비스를 입지해야 될 것이고 접촉이 별로 없다 하면은 인터넷상으로서 접수할 고객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런 것들. 그리고 지금은 정보를 최대한 권한해가지고 고객도 자기 나름대로, 그죠?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직원도 그래서 모든 것들이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은행 같은 경우도 가보게 되면은 실제로는 정보가 거의 활용 많이 되어 있죠. 여러분 이름을 딱 치는 순간에 벌써 창구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에 대해서 등급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아, 이분은 이런 등급이구나. 그죠? 거기에 맞게 또 이루어진다든지. 그래서 여러분이 시스템 디자인할 때 이런 점을 참고로 염두에 두면 좋겠다는 그 내용이 빠져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예. 다시 앞으로 예. 네네. 전 슬라이드에서 이야기하세요. 예. 고객 참여와 고객 접촉이나 참여와 접촉의 그 정확한 의미 차이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제 자 고객 참여라는 고객의 프로세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따라간다는 그런 우리가 관행으로 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카페테리아 고객이 들어가 가지고 어떻습니까? 내가 어떤 것들을 골라 가지고 그 다음에 계산대에서 계산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접촉하는 말은 그 단계마다 쉽게 말하면 그 종업원이 어떤 컨택이 이루어지느냐 그렇게 이제 나눠볼 수 있죠. 고객이 참여한 데서 고객이 참여한 어떤 경우는 단계별로 보면은 굳이 접촉이 불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경우는 그죠? 카페테리아에도 내가 원하는 음식을 골라온다. 그죠? 그런 경우는 내가 참여할 뿐이지.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참여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렇지만 참여 어떤 단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지막 파트에서 가지고 고객과 직접 접촉이 이루어져야 된다든지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또 2개를 준비해 봤어요. 네, 여러분들이 너무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학기가 끝나면 여러분들이 아마 굉장한 그 전문가가 되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이제 혁신으로 2가지를 가져와 봤는데 자, BTV 어디서 일단 제공하는 걸까요? SK 브로드밴드. 자, 그럼 SK 브로드밴드하고 경쟁되는 업체는 어디 있을까요? 자, SK 브로드밴드가 있을 것이고 LG도 뭐가 있나요? 다들 SK 브로드밴드만 사용하나요? 여기 SK 브로드밴드 한번 사용한다. 한번 손으로 보시죠. 좀 저 뒤편에 좀 있네. 그죠? 그 외에 또 다른 기업들은 어디가 또 있을 수 있나요? LG U 플러스. 그 이름이 뭔가요? 그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디 있나요? KT도 있나요? 네, KT 있습니다. KT는 이름이 뭔가요? KT는 거의 다 올레. 그렇죠? 올레가 어떻게 만들어진지 알죠? 몰라요? 올레가 헬로우. 거꾸로 하면 어떻게 돼요? 원래. 네. 그래서 거꾸로 읽으면 헬로가 되는 거예요.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런 3가지가 있는데 각자 자기의 점유율 높이를 얼마나 신경 쓰겠어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사실 모든 LG U 플러스나 KT나 SK 브로드밴드나 자랑하고 싶은 게 뭘 자랑하고 싶겠어요? 우리 기업의 가입자 수가 굉장히 많다는 걸 자랑하고 싶죠. 여러분 때 신문에도 우리가 여러 제가 옛날에 MBA 부원장할 때 보게 되면은 어디에 내냐에 따라서 광고비 다 틀리잖아요. 그죠? 우리 그만큼 많이 팔리기 때문에 더 많이 내듯이. 그죠? 여러분 생각에는 이 세 업체 중에서 어디가 그래도 가입자가 제일 많을 것 같아요? SK 브로드밴드, 그 다음에 KT 올레 TV, LG U 플러스의 모아 TV 이렇다 그러면 어디가 제일 그래도 가입자 수가 많을 것 같아요? SK 브로드밴드 제일 많을 것 같다. 예, 맞아요. 또 그 다음 어디가 많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둘이 비슷하나요? LG U 플러스, 그 다음에 KT. 어떨 것 같아요? 아무래도 통신사 점유율대로 순위가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런 식으로 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순위가? SK, KT 그리고 U 플러스 순위 아닐까요? 그럴 것 같다. 그죠? 자, 근데 요새 LG U 플러스 어떻게 굉장히 좀 공략적으로 하지 않나요? 그죠?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한번 볼 텐데 우리가 아는 바로는 SK 브로드밴드, LG U 플러스, 그다음 KT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인식은 되고 있어요. 자, 물론 집계는 또 변경될 수 있는 것이니까. 자, 어떤 것들이 자 나왔나 한번 봅시다. 자, IPTV 전용 고해상도, 그죠? 셋톱 박스 개발을 완료해서 9월 초에 본격적인 그런 상용 서비스에 들어갔다. 그죠? 들어갔고, 그 다음에 보니까 4배 선명한 UHD 화질을 셋톱 박스를 통해서 구현한 BTV, 그죠? UHD. 자, 그러니까 새로운 서비스가 일단 도입이 되어서, 그 다음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 이제 2006년도 IPTV를 상용 서비스 이어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변화가 생겼잖아요. 그죠? 그렇게 변화가 생겨가지고 이제 보시면은 BTV UHD 셋톱박스를 통해서 영화, 그죠? 애니메이션, 다큐 등 다양한 UHD 전용 컨텐츠를 VOD로 우선 제공한다. 일단 중요한 것은 컨텐츠가 많아야 돼요. 그죠? 컨텐츠가 많아야만 사람들이 여기에 정말 다양한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구나. 그죠? 그것이 일단 중요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서 혼자 다 할 수 있나요? 안 되죠. 그래서 계속해서 컨텐츠 편수를 늘리려고 한다.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뭐겠어요? 컨텐츠 제공하는 그 업체하고 어떻게 수익 배분 계약을 잘 맺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가장 중요한 것은 협력할 때는 제가 늘 말해 정보와 이익의 정확한 공유예요. 그래야지 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하게 되고 컨텐츠가 다양해지면 또 더 많은 고객들이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경우죠. 그죠? 그래 볼 수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외에 또 색다른 것이 뭐가 있죠? 자체 개발한 음성 기술. 결국 기술이 또 뒷받침되어 있죠? 자체 개발한 음성 기술 해서 컨텐츠명을 불러도 되고 그냥 출연자의 이름만 불러도 알았어. 찾으면 편리하지 않습니까? 그죠? 요새 여러분 다 스마트폰 어때요? 말로 하면 알아서 다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술들이 이제 제가 이걸 말하면서 같이 살펴보고 싶은 것은 지금 여기는 공교롭게도 KT나 LG 플러스 사용자 있다 그러면 더 재밌는 토론이 될 수 있겠죠. 이게 뭐 여기만 독특한 것이 아니라 다른 데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죠? 네, 그래서 다른 데 있다 그러면 그냥 우리 아까 학생이 말한 것처럼 단순히 SK텔레콤에 사람이 많으니까 뭐 많아진 게 아니냐 이렇게 본다 그러면 굉장히 어느 한순간에 자기의 위치가 좀 불리해질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그런 기술 외에도 자, 그래서 이제 이번 UHD 셋톱박스 개발 및 상용화는 국내의 IPTV 기술과 시장을 선도해서 새로운 시장 창출을 통해서 관련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자,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말은 어떤 말이죠? 자,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말, 요새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장안평 하면 어떤 말들이 떠올라요? 여러분 해당성이 없을지 모르겠네. 그죠? 장안평은 보통 좀 나이 드신 분들은 그 차 있죠, 차. 그죠? 중고차를 많이 사는 장소로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혹시 여러분들 아마 해당되는지 모르겠는데 청계천 그러면 어떤 그게 떠오를까요? 좀 나이 드신 분들한테 물으면 금방 말을 해요. 청계천 헌책 사러 가는 장소. 그럼 상식으로 말하면은 경쟁자하고는 떨어져 있는 게 좋잖아요. 어떻게 보면 맞잖아요. 그죠? 근데 안 그렇잖아요. 장안평 중고차 파는 시장이 다 몰려가지고 청계천 책 파는 헌책방들이 다 몰려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보통 아는 상식이 틀리잖아요. 그죠? 경쟁업체하고 있으면은 괜히 고객을 서로 갈라붙게 되고. 그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 것 같아요? 보통 클러스터 효과라 그래가지고 네. 어떤 특정 산업이 이렇게 잘하려면 뭐 정부의 지원 같은 것도 필요하지만 예를 들면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네. 각각의 IT IT 회사들이 한 곳에 집결되어서 이렇게 같이 영업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다른 경쟁사에서 얻는 정보도 이렇게 흘러나올 수 있고 맞아요. 또 한 곳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인원도 그쪽을 다 이렇게 와서 하나의 생태계가 구성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클러스터를 통해 가지고 경쟁도 하고 네. 그리고 고객을 이렇게 모객하는 효과도 같이 가져가는 게 아닌가. 맞아요. 우리가 그것을 일반적으로 경쟁적인 군집화라 그래요. 그죠? 다 모여 있어야만 파이가 커지기 때문에 요만한 파이 내 혼자 먹는 것보다는 파이가 커지면 좋은 거잖아요. 그죠? 커지면은 그것을 조금 먹어도 원래 작을 때보다는 더 많이 먹지 않겠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생겨나면 날수록 오히려 전체 시장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어떤 정책 육성할 때 다 그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사실 더 크게 키워가지고. 그죠? 그런 것처럼. 자,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서 IPTV 써보니까 이 신문에 나온 거 외에도 나는 이런 서비스가 좀 독특하다든지 아니면 나는 KT 올레 TV를 써보니까 뭐 여기 있는 거 플러스 더 있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죠? 혹시 누가 한번 얘기해 볼 친구는 내 경험을 통해 가지고 자, IPTV 한 번이라도 한 본 경험 있다 혹시 있나요? 꽤 많네요. 그럼 IPTV 한번 사용한 친구부터 우리
한번 얘기, 김정희 학생 어떤 IPTV? 저는 오, 잘 됐네. 아, 정확하게. U+에서 한번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 별거 아니네. 이럴 수 있잖아. 그죠? 어때요? 그냥 좀 차별화됐다고 예. 느낄 수 있게 하는 건 제가 경쟁업체를 못 써봤으니까 비교는 직접적으로 할 수 없는데 그렇죠. 요 내용만 참조한다면. 예. 제가 그냥 느꼈던 좀 뭔가 차별화됐다고 생각했던 거는 그렇게 다시 보기 서비스를 받을 때 U+에서만 공짜라는 그런 채널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면 U+에서만 공짜라서 내가 다른 데로 이동하지 않아도 여기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많구나 이렇게 직접적으로 제가 느낄 수 있어서 좀 예. 차별화되고 좋았던 알겠어요. 음성 인식은 어때요? 지금 얘기 말하는 것 비슷하나요? 인식은 없어요. 그렇죠. 컨텐츠 이름을 했더니만 그건 없더라.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은행 같은 경우도 똑같죠. 여러분들이 그 은행에 가서 ATM 머신 이용해야만 수수료 없는 것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그죠? 자, 음성 인식이 사실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런 거죠. 자, 예를 들어 가지고 LG U+, 나름대로 기업을 고민할 거 아니겠어요. LG U+는 고객이 다시 보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거기다가 굉장히 전념을 했었습니다. 근데 SK 브로드밴드는 그게 아니라 고객이 검색하는 게 더 편하게 좋을 거야 해서 음성 서비스 제공했었어요. 근데 고객들이 저는 음성이 필요하다는 순간에 SK 브로드밴드 선공할 수밖에 없겠죠. 똑같아요. 모든 기업들은 다 마찬가지죠. 제가 하나 예를 들면은 미국에서도 그 트럭 운전사들을 위한 특별한 그 호텔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죠? 동부에서 서부로 운전해 가면 보통 한 3일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사실은 호텔에 투숙할 때 부대 시설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열심히 운전해 가지고 편안하게 자고 다음날 또 운전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 새로운 호텔 체인의 CEO가 그거를 간파하고 이 호텔은 부대 시설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대신에 방은 최고급 호텔보다도 더 안락하게, 그죠? 편안하게 잘 수 있도록. 전부 다 좋게 하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요. 고객이 그만큼 돈 내지도 않을 뿐더러. 그래서 이 사람의 생각에서 나름대로 이게 중요할 거다 하고 생각한 부분에다가 최대로 투자해서 그것은 1등급 호텔보다 더 좋게 만들고 나머지는 거품을 다 뺀 거죠. 그죠? 그때는 트럭 운전사들이 야, 이게 우리가 바로 원하는 바다. 그럼 대성공하는 경우 많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굳이 리셉션 데스크에 사람이 있을 필요가 뭐 있냐. 그죠? 그냥 신용카드를 끌고서 키가 떨어지면 받아서 갈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아이디어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 LG U+하고 KT하고 SK 브로드밴드를 비교한다면 어떤 기준이 있을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첫째. 그죠? 여러분들이 상식을 해본다 그러면 일단 가격을 비교해 볼 수 있겠죠. 그죠? 요 세 개의 가격은 어떠한지. 그죠? 그 다음에 또 다른 기준들. 그죠? 음성인식 기준은 음성인식 기준은 어떠한 것인지. 그죠? 뭐 이런 것들. 그렇게 해서 이제 비교해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죠. 근데 다시 보기 기능이 굉장히 근데 도움이 많이 되었나요? 예, 그럼 그런 고객이 있다면 또 LG U+ 그다음 또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죠? 예. 또 우리 이용한 학생 한번 손 들어보죠. 내가 IPTV 그렇다면 이용해 봤다. 자, 저쪽 뒤에 아주 많았던 것 같아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우리 박배성 학생 한번 얘기해 볼까? 어느 쪽 주로 쓰고 있나요? KT? 저도 U+ 사용했었는데요. 아, 그럼 이 학생 덧붙였었다 얘기할 게 있네요. 뭐가? 저는 약간 불만이었던 게 제가 그것을 가입하게 된 계기가 핸드폰을 바꾸면서 통신사를 옮겨가면서 이제 핸드폰을 싸게 사는 대신 그 HDTV 요금제를 한 달 동안 이용하는 조건을 붙여서 이제 옮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용을 했었는데 한 달에 5,000원을 내면서 이제 시청을 했는데 저도 이제 다시 보기 기능을 주로 사용했는데 제가 가입한 요금제로는 그 다시 보기 기능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 방영된 걸 바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3주 정도 지나서야 물로 볼 수 있는 거죠. 아, 그것도 또 차별화 시켜놨네, 그죠? 아, 그렇구나. 예. 더 돼야 이제 바로 지나고 뭐 어제 했던 걸 바로 볼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제 좀 불만이 있다. 알았어요. 그럼 본인 생각에는 5,000원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얼마 정도 더 내더라도 그런 관계없이 다시 보기가 더 사실 필요하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 거네요. 그죠? 아, 좋아요. 또 혹시 이쪽도 IPTV 한번 써본 학생 있나요? 자, 우리 오정석 학생 어떤 그 SK 브로드밴드인가요? 저는 KT 거. 잘 됐어요. 이제 오늘 우리가 정확하게 세 사람 다 찾아냈어요. KT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네, 저는 KT만의 독특한 서비스를 제가 알지 모르고 예.
제가 느낀 거는 통신사랑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통신사의 제품을 사용할 경우에 가지는 혜택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예를 들어서 핸드폰 사용이랑 IPTV랑 인터넷 사용으로 인해서 포인트가 쌓이는데 그 포인트를 이용해서 결제를 하거나 그런 시스템이 그런 것도 유플일 수도 있지 않나요? 그 독특하지 않네 정말 이야기 말도 독특하지 않아요. 알았어요. 예. 음성 인식 혹시 돼 있나요? 그런 기능은 없었던 것 같아요. 없고. 그럼 그래도 저 다시 보기처럼 뭔가 좀 한번 얘기할 만한 게 혹시 없을까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IPTV 경쟁에 있어서 저런 소비자들은 기술 같은 부분보다는 결국에 콘텐츠 싸움으로 이어지는 것 같은데 결국에 어떤 콘텐츠를 독점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경쟁의 우위를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정확한 지적이. 그래서 보면은 SK 브로드밴드도 더 많은 컨텐츠 업자를 결국 끌어들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맞아요. 우리가 또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세 가지 기업을 비교한다 그러면 당연히 컨텐츠는 굉장히 중요한 비교 요인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건 당연한 것이고.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사실은 이 HDTV 이런 것도 어떤 기업이 더 먼저 개발하고도 성공하지 못했어요. 왜냐? 컨텐츠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똑같아요. 기술 개발이 앞서다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적 분위기가 거기에 맞게 형성되지 않으면은 그냥 먼저 개발하고도 그냥 조용히 사라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죠? 지금은 컨텐츠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많기 때문에 그것이 되는 경우가 많죠. 자, 우리 그 다음 또 우리 한번 사례는 여러분들이 이제 다들 관심 있는 혹시 야구장에 한 번도 안 갔다 하는 친구 있나요? 나는 태어나서 야구장하고는 별 거리가 없다. 한 번도 안 갔다 하는 친구 한번 손을 보죠. 대단한 친구예요. 그죠? 한 번도 안 갔다 이유는 뭡니까? 그래, 축구로 말하면 그게 충성고객이네, 보니까. 그죠? 그렇구나. 그럼 오늘 이게 와닿지 않겠는데 어떻게 하죠? 어떤, 정말 열성팬들은 제가 이 SK 와이번스 갖고 온 것만으로 화를 내요. 그죠? 우리나라에 야구 구단이 몇 개 있죠? 우리 학과 선생님 중에서도 완전히 그 기록을 다 꿰뚫고 있는 분이 있어요. 몇 개입니까? 자, 누구죠? 지금 전문가로 좀 등장하는 순간에 저 이야기합시다. 현재는 9개고. 현재는 9개인데. 9개 어디인지도 기억하나요? SK, LG, 두산, 하나, 롯데, 삼성, 봤죠. NC, 넥센. 대단하다, 그죠? 두 번째 구단 KT가 들어온 걸로 거의 뭐 미래 전망까지 KT가 언제 들어오기로 돼 있나요? 2년 있다. 예, 대단해요, 그죠? 근데 우리 학생은 주로 어디 팬입니까? 두산. 좋아요. 이제 우리 들어보고 얘기합니다. 자, SK가 고객 혁신 서비스를 실시한다 돼 있어요. 자, 뭐 기발한 것들이 많은가 한번 봅시다. 자, SK는 자, 스포테인먼트를 시작으로 야구장으로 소풍 가자. 그죠? 그린 스포츠. 그때 상황에 따라가지고, 그죠? 그 다음에 에듀 스포테인먼트, 터치 캠페인 등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실시해 왔다. 그죠? 실제로 놀이공원에 있는 문화들이 여기에 다 들어온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VIP 고객을 위해 가지고 어떤 특별하게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을 확보해 준다든지 또 그런 분들을 위해 자기 소지품을 어떻게 보관을 한다든지. 그죠? 자,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이 SK 와이번스가 문화 경기장 수탁 운영자로 선정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 인프라라든지 이벤트, 고객 서비스를 개선하자. 그죠? 그래서 목표가 고객 만족도 향상이에요. 자, 그래서 봤더니만, 자, 인프라 제일 중요해 바로 뭐죠? 차의 입출차 시간을 단축시키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신경을 써서 여러 가지 유도 사인물 같은 것들을 설치하고 또 동선을 세분함으로써, 그죠? 그런 개선을 이루어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고객의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고객 진입로부터 야구장 출입문까지 색상을 구분 지었다. 우리 어디서 뭐 배운 개는 좀 비슷하다. 그죠? 예, 색상을 구분 지었다든지. 알게 모르게 그런 것들 다 이게 적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문학 야구장 처음 온 사람도 쉽게 목적지 찾아갈 수 있도록. 그죠? 우리도 이제 조만간, 우리 고현진 언제 하죠? 또 여러분들은 뭐, 고현진 얘기도 별로 반응이 뭐 무표정이에요. 뭐, 다음은 좀. 거의 남 얘기하듯이. 지금 어떤 제가 클래스 물으면 굉장히 열띠게 막 얘기하는데, 뭐 다음은 좀 벌써, 고학년들 느낌이 확실히 들어요. 그죠? 그때 가면은 찾기 쉽나요? 보통 자기 자리? 우리가 겨우 직원들라도 막 엄청 몇 군데 물어서 겨우 찾았다 그런 거예요. 그죠? 보게 되면. 그죠?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그런 것들이 고객이 처음 와서 찾기 쉽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리고 쾌적하고 편리한 야구장 이용을 위해서도, 그죠? 2층에 136 출입 게이트를 1층 외부 게이트 이전해서 뭐 이런 여러 가지 고객 휴게 공간을 만들었다든지, 그죠?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면은, 자, 이벤트도 얼마나 많이 만들었어요. 그죠? 와이번스 페스티벌, 그죠? 이런 다양한 이벤트들. 그리고 또 와이번스 해피 토크 해가지고 여러 가지 팀과 선수의 주요 기록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든지, 그죠? 그리고 또 더더욱이 야구장 관람 빈도가 높은 고객, 또 여성 고객, 어린이 고객, 이런 데도 초점을 맞추었고, 또 제가 말씀드린 VIP의 파킹 조언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백화점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쉽지 않잖아요. 그죠? 되게 물론 중요한 것은 뭐겠어요? 거기에 딱 우리가 책정되는 그 가격이 또 중요할 수 있죠. 그죠? 가격이 너무 높으면 사람들이 수용하지 않겠죠. 여러분, 스타벅스 커피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스타벅스 커피가 제가 최고 경제 과정에 강의하면서 물어봤었어요. 얼마가 수용되나 물어봤더니만, 그분들 이 아이가 뭐 2만 원 정도는 그래도 봐줄 수도. 역시 여러분들 세계는 다른 것 같아요. 그죠? 근데 3만 원 아무리 줘도 안 가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죠? 여러분들 이런 다양한 이런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내가 어디까지 수용이 될 수 있는지. 혹시 SK 와이번스 팬이 있나요? 우리 직원분 중에 대단한 팬들은 제가 부원장 할 때 우리 직원분 한 적 있어요? 딱 가는 순간에 벌써 옷을 딱 갈아입어요. 그죠? 너무 놀래가지고, 그래서 뭐,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게 정말 충성 고객이구나. 그죠? 그리고 선수마다 나오는 그 노래를 다 따라 불러요. 정말, 혹시 와이번스 팬 있나요? 여긴 없네요. 정말, 지금 랭킹은 어떻게 돼요? 우리 전문가, 우리 학생에서. 지금, 성적. 알겠습니다. 너무 얘기만 신경 쓰다 보니까 뭐 실력 있는 많이 떨어지는데, 지금은 1, 2, 3위가 누구죠? 1위가 삼성, 네. 2위 3위가 넥슨. 어쨌거나 굉장해요. 야, 한번 봅시다. 1위가 삼성으로 되어 있네요. 2위가 넥센, 3번이 NC인데 10월 1일 기준이래요. 거의 최근이다, 그죠? 네. 자, 그러면은 혹시 여러분 중에서 자, 삼성 팬 혹시 있나요? 자, 좋아요. 우리 학생 대표로 이거 보니까 별거 아니다, 그죠? 한번 얘기해보자. 들어보니까 이거 이 정도 서비스야 뭐 좀 독특한 게 있나요, 삼성에? 삼성은 제가 대구에서 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네. 대구 구장이 되게 안 좋았어요. 자석도 그냥 대단히 안 네. 그때는 그냥 대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 거네 하시는 거죠? 알았어요. 구장도 전체적으로 다시 저렇게 세세한 포인트가 잘 모르겠는데 팬들을 서포터즈라고 해야 되나? 팬들을 몇팀 정도 이렇게 초대를 해요. 경산에 있는 삼성 라이온스 골파크 이군 선수들이 경기를 하는 곳에다가 이제 초청을 해서 직접 선수들이랑 만나고 게임도 하고 스키는 사람도 하고 그런 경험은 정말 엄청나네, 그죠? 네, 이벤트를 하는 해요. 알겠어요. 본인이 초청된 경우도 혹시 있나요? 네, 저 가봤어요. 그러니까 좋아요. 그 다음에 우리 또 넥센에 혹시 오늘 이제 내가 9개 이걸 다 출력해 가봤어요. 자, 넥센에 한번 혹시 이 클래스는 뭔가 좀 독특한 클래스예요. 자, 어디로 다 몰리는지. NC. 지금 한 명도 없네, 그죠? 야, 그 다음에 LG. LG 나와야 돼, 당연히. 자, 우리 김유명 학생 얘기해, LG. LG는 우선 잠실 구장을 쓰고 있어요. 그렇죠. 제가 결정적으로 LG 팬이 된 이유는 제가 LG 어린이 야구단 출신이거든요. 역시. 저런 것들을 바로 그 CEO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야, 앞으로 어린이 야구단을 점점 더 만드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게 바로 밝혀졌네. 그죠? 또요. 94년도 어린이 야구단 출신인데 94년도 LG가 가장 최근에 우승한 저희 팀이 항상 1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갖고 거기서 그 선수들을 직접 보면서 야구는 어떻게 되는지도 배우고 그러면서 좋은 경험을 가지고 계속 아직까지 LG로 좋아하고 있습니다. LG 제공하는 서비스에 좀 독특한 게 혹시 있나요?
지금 들어보니 이 정도는 뭐 그냥 있을 것 같아. 아니 뭔가 좀 그냥 다시 보기처럼 뭔가 좀 다른 게 혹시 있는지. 아 그래요. 그럼 SK 와이번스가 서비스는 거의 나쁘지 않네요, 그죠? 단지 지금 실력만 좀 없다 하는 것이 좀 문제지만, 그죠? 아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또 그다음 SK 넘어가고 SK 꼴찌는 아니에요. 여기 이걸로 봐서는 1, 2, 3, 4 현재 5로 돼 있네. 그다음 두산 혹시 있나요? 우리 이기원 학생. 자, 뭐 손 제일 빨리 들어요 벌써. 한번 이기원 학생 어때요? 한번. 저는 야구장은 잘 안 다녀서 잘은 모르는데 예. 그 두산도 LG랑 같이 잠실을 쓰고 있는데 어린이 야구단을 이어서 예. 그래서 매년 9월 5일 어린이날에 두산이랑 LG랑 경기를 해서 아 그렇구나, 그죠? 사전에 어린이들 위한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예. 그래요. 지금 보니까 이기원 학생이나 김명 학생은 사실 어린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은 인식이 좀 좋은 편이다, 그죠? 우리 김재환 학생은 어느 구단인가요? 저 한화. 아, 근데 왜 놀래서 당황하면서 얘기를 해요, 갑자기? 예. 자, 혹시 롯데 있나요, 롯데? 롯데? 롯데, 우리. 자, 김소연 학생 롯데 한번 얘기해보죠. 저는 야구에 힘가는 집을 많이 했는데 예. 제 고향 부산이라가지고 주로 고향 따라 많이 움직이네, 그죠? 예, 알았어요. 좋아요. 되게 많아서 예. 자연스럽게 예. 좀 색다른 서비스 소개할 만한 게 있나요? 우리 김미만 학생처럼 뭔가 어린이 야구단이 정말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그죠? 예. 딱히 그런 건 없는 것 같은데 예. 주변에 이제 이유 없이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 이제 제 친구들이 약간 서포트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예. 자연스럽게 좋아하게 이제 알겠어요. 좋습니다. 기아 혹시 있나요? 저 뒤에, 기아 둘이가 같이 앉아가지고 둘 중에 누가 할래요? 손 똑같이 들었는데 누가 하면 좋겠어요? 자, 우리 그럼 이제 우리 김학생 아까 발표하면 했으니까 우리 윤재방 선생님 한번 이야기하죠. 자. 더 이상 모든 걸 잠재워버리는데, 그죠? 어린이 야구단 저리 가라요. 모태시아나. 자, 이야기하십시오. 예, 알겠어요. 기아는 기본적으로 팬이 유입되는 부모가 아버지 어머니를 따로부터 어려서부터 예. 그래서 기아는 예전에 텐시형도 좋아했었는데 기아의 자랑을 좀 하자면 이제 페다 우승팀 예. 거의 그리고 서비스 보시고 SK 뭐 이런 거 한다고 했는데 기아는 아예 부담이 새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챔피언스 필드라고 최근에 부담을 새로 만들어서 우리 저렇게 좀 적극적으로 좀 얘기하는 오늘 대단해요, 그죠? 자, 앞으로 기아에서는 우리가 어떤 프로모션 할 때 3대째 이런 전략을 구사하면 도움될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어떻습니까? 나중에 결혼하더라도 역시 아이도 당연히 기아로. 이거 굉장해요, 그죠? 자, 우리 끝으로 여기 이걸로 벌써 성적이 지금 하나가 이 좀 묻기는 미안하지만 한번 용기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 하나. 저희 사실 팬 충성도로 보면 하나는 거의 예. 그리고 하나에서는 구단이 비록 순위를 좋은 못 내지만 팬 서비스가 굉장히 좋은데 예를 들어서 TV에서 그 패배를 지켜보다가 운 여성 팬이 있는데 그분을 시구자로 초청해서 시구를 한 적도 있고 그리고 국가유공자 같은 분들 시구를 보통 연예인들이 하는데 저희는 되게 특별하게 이제 기념비적인 날에 현충일 같은 그런 날에는 이제 국가유공자분들도 초청해서 시구하고 팬에 대한 애정도 그렇고 팬들도 구단을 되게 사랑하는 구단이지만은 그렇네요. 경험 경제로서는 최고다, 그죠? 자, 혹시 하나가 내년에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이제 우리 배웠으니까 이제 어떤 전략을 구사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올해도 지금 후반기에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내년에 상반기부터 잘하기 위해서 선수들이 조금 더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을까. 굉장히 지극적인 그런 코멘트네,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주로 뒤에 따라가는 타입인데 처음부터 잘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자, 좋습니다. 제가 잘 들어봤는데 여러분들이 우리는 항상 저는 기업 심사를 많이 가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이 제가 이마트 간다, 롯데마트 간다. 먼저 경쟁업체가 누구냐 물으면 대부분 다 얘기를 하고 어떤 경우는 너무 잘 나가면
우리나라에 없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세계 없나? 그러면, 그러면 세계 어디 있다. 그죠? 그 다음 중요한 것은 벤치마킹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거기 대비해서 정말 어떠한지. 그죠? 자, 이런 서비스 있지만은 항상 중요한 것들은 경쟁업체가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다는 거는 꼭 그렇게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죠? 왜냐?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성과가 중요하잖아. 내가 하나 서비스를 더 추가할 때마다 당연히 어떤 비용적인 면에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정말로 분석하려면은 항상 제가 말하는 성과를 사실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좋은 아이디어. 그리고 아까 전에 IPTV 같은 경우도 정말 새로운 그것이 도입됨으로써 얼마나 정말 많은 사람이 정말 증가가 했는지 이런 부분들. 자, 그래서 제가 뭐 오늘 우리 간단하게 두 가지 예를 들어봤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아마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보시면서 야, 정말로 이 새로운 서비스가 정말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도 사실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그렇고 제가 원래는 이렇게 이 잘한 학생들을 사실 이름은 한번 다 불러드려야 되는데 좀 안타깝지만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너무 많아요. 그죠? 너무 많은데 우리 송솔 학생 누들로드 한번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예. 좀 시간 좀 남았으니까. 예. 살아온 데가 인천인데 인천에는 주로 즐길거리나 볼거리가 없는 편이라서 일단 본인이 이용했던 것이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됐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이분을 이제 소개한 거예요. 그죠? 예. 본인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는데, 자,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예. 누들로드라는 체험과 이제 복합형 세계 누들 레스토랑 이제 새로운 복합 쇼핑센터에서 4층에 크게 내서는데 들어가게 되면은 5개 나라의 면 요리를 설명하는 약간 그 나라에 가지 않더라도 그 나라에 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들어가게 되면 다 음식점별로 테마가 되게 강력하게 돼 있어서 약간 다들 에버랜드 온 것 같다 이런 느낌으로 처음에는 아이들이나 이제 아이를 가진 부모들을 타겟으로 했던 것 같은데 사실상 결국에는 이제 음식을 파는 데다 보니까 커플들이 나중에 많이 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한쪽으로 한 음식점으로 이제 맛이 좋은 음식점으로 사람이 몰리면서 맛이 별로 떨어지는 음식점들이 점점 나가게 되고 그러면서 좀 음식점끼리 경쟁이 좀 심해져서 원래 그 복합적인 레스토랑의 살리지 못해서 맞아요. 우리 학생이 굉장히 잘 조사한 게 제가 읽어보면서 사실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사실은 복합이지만은 하나만 잘되고 나머지가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다 안 되게 된 거 쉽게 말하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 어떻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정말 이용할 때는 야, 참 괜찮다 싶지만은 딴 것들도 그게 맞게 뒷받침이 되어줘야 되는 거죠. 그럼 처음에 우리가 구현할 때 우리가 또 공통적인 부분도 서로가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아까 전 말처럼 경쟁적인 군집화, 그죠? 경쟁도 하지만은 전체적으로는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더 크게 가져가는 게 필요한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개별적으로 열심히 하자 하면 실패로 끝나는 경우도 많죠, 그죠? 그래서 보니까 다른 학생들은 전부 다가 잘된 케이스를 이야기했는데 우리 또 송솔 학생이 그 친구와 같이 가봤지만 너무너무 정말 좋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그 서비스가 그냥 중단됐다 그런 안타까움을 이제 얘기해서 소개를 해드렸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보시게 되면은 자 오늘 우리 두 가지 예를 볼 때 SK 브로드밴드가 이것으로 서비스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또 계속해서 만들어내겠죠, 그죠? 또 마찬가지로 또 SK 와이번스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충성스러운 고객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때는 다음 시간 여러 가지 사항들을 배우지만은 제일 핵심 사항이 서비스 수익 체인이라는 걸 우리가 배우게 돼요. 서비스 수익 체인을 가지고도 굉장히 많은 논문들이 나오게 되는데 핵심을 말씀드리면은 고객이 만족해서 그냥 끝나버리면 안 돼요. 오늘 왔는 고객, 내가 하나 게임 보고 엄청 만족한다. 다음에 그분이 또 와야 되는 거죠. 만족한 고객이 어떻게 충성스럽게 계속 오게 할 것이냐. 그럼 돈이 많이 벌게 되잖아요. 그 번 돈을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 종업원의 그 능력 향상에 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종업원이 또 기뻐가지고 종업원 충성도 또 생기겠죠. 계속 그 기업에 근무하고 싶고, 그죠?
그러면 자연적 또 서비스 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제일 핵심이 결국에는 성과 부분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성과가 나야만 이런 모든 것들을 했는데 성과가 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들 성과가 나고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또 그 다음에 또 그래서 이제 이 야구 구단 같은 경우는 사실은 관련되는 상품들을 굉장히 많이 팔아야 돼요. 어떻게 보면 그죠? 그걸 많이 팔아가 거기서 다시 상당한 그런 부분들을 사실 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음 이제 우리 시간에 보기로 하고 여러분이 이제 우리 해 나가듯이 다음 주 월요일에 오늘 그 다룬 예에 대해서도 한번 간단하게 저는 사실 간단한 걸 원해요. 한 페이지면 되는데 어떤 학생들은 너무 막 이게 너무 재밌다가 막 3페이지 하는데 그건 본인의 뜻이에요. 그죠? 제가 전에 강요한 바는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정리해서 오시면 되고 오늘 수업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